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3시 20분 정도 됐고, 이제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이제 정규장은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사실 뭐 다른 데 문제 없는데 약간 좀 열이 있어가지고, 좀 기운이 떨어지긴 하는데, 네, 오늘 또 뭐 이렇게 한눈팔 여러 개 좀 없었던 게, 장이 또 워낙 관세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TS에는 저기 이제 투원투게더 아시죠? 예,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글도 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MTS에서 잠시만요. 갑자기 좀 스피커가 커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MTS에서 저희가 이제 좀 투원투게더 아마 많이들 봐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예, 아무튼 거기도 편지를 하나 올리긴 올렸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안 좋죠. 뭐 이게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뭐 두려움을 갖지 말자, 예, 그런 내용으로 하나 글은 좀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뭐 내용들은 또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증시는 좀 당연히 좀 빠졌고, 다만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급락했다가 조금 막판에 이렇게 약간 이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은 좀 나왔고, 오늘 일단 관세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사 보고서도 거의 관세 얘기가 많습니다. 의약품, 자동차, 반도체, 상호 관세 의뢰 진실. 이게 좀 황당해요. 되게 한번 이 내용 보시면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예, 트럼프 관세가 이게 그냥 대충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발표, 미국의 한국 25% 관세 부과 영향. 요게 이제 관세 얘기고,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요건 코오롱 인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예상을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K 밸류업 얘기 좀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APR 한국콜마,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전자공시가 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내부자 매수가 많았는데, 일단 한국조선해양, 셀트리온, LG전자, 삼성카드, 현대글로비스, 유한양행, 삼성 E&A.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내부자들의 좀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표를 갖고 왔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매기는 관세가 여기 적혀 있고요. 이 오른쪽은 미국이 앞으로 매길 관세, 딱 절반만 부과하는, 네, 그걸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게 너무 황당한 숫자들이에요,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적어놨어요.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올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죠. 어차피 미국은 지금 장 끝나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 증시 자체는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장 끝나고 예상보다 강한 상호관세 발표했고, 시간에서 미국 선물지수 급락 중에 있고요. 현재도 급락하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하고 그다음 구리, 제약, 반도체, 금괴, 일부 에너지 광물은 이제 상호관세가 면제됐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부진한 차량 판매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복귀한다, 이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틱톡의 이제 미국 사업권 매각이 이번 주 토요일에 종료 이제 되기 때문에 아마존도 여기에 근데 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장마감 후에 발표될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아무튼 상승을 했지만, 일단 발표된 내용은 뭐 우리나라 관세 25% 붙게 됐고, 일단 모든 나라의 10%가 다 붙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뭐 살아남는 그런 이제 국가는 없고 다 10%인데, 오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짤도 보니까 어떤 섬나라 있거든요. 섬? 예, 뭐 거기가 국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섬에도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섬에는 펭귄밖에 안 산대요.
펭귄만 사는 지역에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상상이 가세요. 좀 어처구니 없죠. 예. 그냥 얼마나 이 관세를 그냥 부과하려고 좀 이렇게 조급하게 했는지 그런 게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되게 엉성합니다. 미국답지 않게. 예. 어쨌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제가 쓸 때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애플, 뭐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세 발표하고 보이시죠? 수직 낙하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은 10에서 20% 예상했거든요. 관세를. 근데 그거보다 다 높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 요거 인수가 이제 토요일까지 완료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존, 엠러빈, 오라클, 블랙스톤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사우스 코리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25% 관세가 이제 일단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나와 있고 중국이 제일 세요. 중국은 여기다 20%더 붙이면 돼요. 54가 되죠. 예. 그래서 면제 품목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좀 올랐어요. 제약바이오가 빠졌어요. 반도체는 이제 중간재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오를 수는 없었지만 반도체도 빠졌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왜 여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상호관세 적용 일자가 여기 보시다시피 그 4월 3일 자동차 오늘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이에요. 4월 3일부터 자동차 25% 이제 부과되고요. 4월 5일 날 10% 보편 관세 있죠. 그리고 4월 9일부터는 상호 관세가 국가별로 다 다르게. 근데 여기 보편 관세 10%를 여기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요. 보편적으로는 10%가 다 붙어요. 이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어요. 10%는 무조건 다 내고 여기다가 이제 상호 관세는 각 국가별로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25% 내는 거예요. 여기다 10% 더해서 뭐 35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25%를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FTA 체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관세가 없잖아요. 근데도 상호 관세를 때렸어요. 50%나 우리가 미국에 50% 관세 때리고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가 언제 미국에 50% 관세를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뭔가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예. 아니 뭐 우리가 진짜 저렇게 뭐 관세를 때렸으면 그래 뭐 너네가 때려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관세인데 왜 미국은 우리한테 25%나 때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황당한 일이고 예. 어쨌든 미국이 수입하는 국가 비중에서 한국은 3.4%로 10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렇게 뭐 크게 타격을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 무역수지 흑자의 많은 부분이 현대차하고 LG엔솔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수출하죠. 기계 장비 같은 거. 그 장비 수출하면 그게 수출로 잡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국 공장 만들어 주려고 한 건데 그건 빼야죠. 그러니까 되게 허술한 거예요. 이번 정책 보면 그냥 관세를 부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토달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런 건 나중에 협상으로 하자 이거고 일단 때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나왔고 충격적으로 안 좋게 나왔죠. 예, 완전 급감을 했습니다. 예, 33만 6천 대 인도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39만 대. 근데도 주가가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 Y가 새로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죠. 예, 근데 이제 이 모델 Y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런 신제품 나오면 내가 바꾸고 싶으면 기다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있어서 그랬고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불매운동 요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판매 대수는 감소했지만 사실 판매 대수가 감소할 거는 알고는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더 안 좋았지만 뭐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복귀한다 이 뉴스가 뜬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뭔 소리 하냐 나 복귀 안 한다 아직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머스크가 돌아온대. 그래서 이제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올라갔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 보도는 거짓말이라고 그랬고 리비안이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급락. 아마존은 올랐습니다. 틱톡 매각 참여.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부과하면 중고차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카바나가 급등했습니다. 코어 이브는 아시죠? 그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이번에 새로 상장한. 근데 상장하고 나선 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브리 GPT 그림 생성 열풍이죠, 완전히. 예. 그래서 요새 카톡 프사 사진이 많이, 프로필 사진이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주요 이슈는 다 관세 얘기입니다. 뭐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세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아까 보여드렸고, 예, 요거, 그러니까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정책의 핵심 뭐죠?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미국산 제품 더 많이 사, 수입해. 그러니까 미국 걸 수입 더 많이 하고 미국에 투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하면 낮게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세율 있죠? 오늘 발표한 한국이 25%가 최고 세율이에요. 이거보다 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낮아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그냥 공포로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협상 잘하면 낮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뭘 하면 되냐? LNG 수입 더 하면 돼요.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낮추면 되죠. 이건 우리한테도 너무 좋잖아요. 미국산 LNG 쓰면 훨씬 싸거든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도입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농산물하고 소고기도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면 요구할 것 같긴 한데, 이거 근데 이제 우리 또 농민들 분들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사실. 또 옛날에 광우병 파동. 이거 정부가 어떻게 풀지 모르겠고, 방위비 분담금 또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올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미국 무기 수입 더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정의서 회장이 한 것처럼 이제 미국 내 투자 확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건을 들어주잖아요. 관세가 낮아질 겁니다. 얼마까지? 최대 10%. 최대 낮아지면 10%까지. 최고는 25. 그러니까 10에서 25% 사이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25부터 맞고 시작하는 건데,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트럼프를 빨리 만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카카오가 급등한 거 아마 이유는 아실 거예요. 어제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플랫폼 규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카카오, 네이버, 구글도 똑같거든요.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건 카카오나 네이버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인터넷주들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 한번 말씀드렸고, 요게 아니죠. 보고서 오늘은 대부분 관세 얘기가 많지만 뭐 관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상호관세부터 좀 몇 개 있습니다. 의약품은 제외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을 주로 수출하거든요. 화학 합성 의약품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우리랑 별개고, 바이오 의약품을 대부분 수출하는데 경쟁 국가들이 많이 있죠. 유럽,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인데 이 CDMO 위탁 생산, 싱가포르 제외하고는 한국과 관세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경쟁사 론자가 스위스, 유럽, 미국, 싱가포르에 설비를 많이 갖고 있는데, 도리어 론자가 이제 미국 설비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미국에 더 집중하겠죠. 그럼 미국 제외한 지역에서는 경쟁이 완화돼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형 CDMO 같은 경우도 주요 설비가 이제 미국, 독일, 스위스, 인도, 대만에 집중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비중을 더 늘릴 거니까 그러면 또 경쟁이 여기도 완화되겠죠. 그래서 바이넥스나 ST젠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좀 선호될 것 같다. 또 원료의약품 있죠. 원료의약품에 이제 관세가, 만약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게 약가의 10%밖에 안 돼요, 미만이라. 그래서 국내 기업에 영향은 없다. 이 원료의약품 만드는 회사가 이제 주로 ST팜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완제의약품도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직접 조립하는 게 아니라 저기 미국에 가서 미국의 원료의약품을 먼저 수출을 해요. 그럼 거기서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이제 가공하는 거죠.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영향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는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이번에 관세에서도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관세를 매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자기한테 불리한 건 관세를 안 매깁니다. 어떤 거냐면 반도체,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이런 그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데 관세 매기면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건 그래서 뺀 것 같아요.
자동차 트럼프에 맞서지 말자 이런 내용인데 자동차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이미 25% 맞아 버렸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냥 그대로 25예요. 예, 변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 뭐 추가로 25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25 그대로 적용이 되고, 현대차, 기아 투자 의견 그래서 중립으로 하겠는데 사실 좀 그래야 뭐 이렇게 주가 저평가돼 있고 오른 것도 없는데, 예, 중립으로 굳이 볼 필요 있는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뭐 완성차는 좀 매력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오히려 현대모비스는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지화율이 높고 관세 영향이 좀 생각보다 적고 AS 부품을 만드니까 거기서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여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GM도 타격받고, 예, 차값은 오를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도체 과도한 우려 경계하자. 반도체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HBM이 대만 가서 거기서 서버 안에 들어가서 조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결국엔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가 서버 가격이 오르니까 향후에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 HBM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빠지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관세에서 빠졌으니까 하나도 영향 없다, 그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게 중간재라서. 그래도 과도한 우려는 자제하자. 또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거 보면, 예,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저기 베트남에 공장이 있잖아요. 인도, 베트남 이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떤 공장이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 그럼 여기서 미국 수출할 때 타격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미국 그 수출 비중이 꽤 높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그 아까 자료 보니까 갤럭시의 그 미국 비중이, 그러니까 이 삼성의 미국 비중이 한 12%밖에 안 된대요. 전체에서. 예. 근데 거기서 뭐 베트남에서 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매출 타격은 한 6% 정도 될 거래요. 물론 뭐 6% 빠지는 건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업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예. 미국 비중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그 삼성은 저기 인도나 우리 한국하고 거기 아시아권하고 저기 유럽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호가 이게 이제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예, 요게 좀 황당해요. 보세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67% 관세를 매기고 있대요. 유럽은 39, 베트남 무려 90, 우리나라는 50. 근데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보고 있죠. 예, 그게 얼마냐면 얼마였더라? 예, 아무튼 이제 그 작년 무역 적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수입한 금액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수익 금액으로 나눠 본 겁니다. 전체 수익 금액 중에 무역 적자 얼마나 보고 있나 나눴더니 정확하게 이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나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 무역 적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이요, 예, 우리나라 제품을 1억 달러 수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달러. 예,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1억 달러 수입을 하는데 그 5천만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나누보세요. 50% 나오죠. 그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매긴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똑같아요. 황당하시죠? 이건 관세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숫자로 나눈 건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얼마나 이게 급조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영국은 10이니까 10이에요. 예, 나눠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KB증권에 박준혜 연구원님이 다 계산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오차가 없어요. 진짜 이게 그 트럼프 지금 관세의 비밀이에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핑계예요, 핑계. 예. 저 숫자는 사실 핑계고 관세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관세 때릴 명분이 없어요. 한국은 왜? 서로 FTA 체결국이랑 무관세거든요. 미국도 인정했어요. 그 무역 대표부가 쓴 자료 보니까 사실상 한국과 미국은 무관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가서
이 팩트들을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굽시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명확하게. 예. 트럼프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 하지도 않은 걸 뭐 관세 50% 매기지도 않은 걸 매겼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물론 보복 관세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더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복 관세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당연히 저보다 훨씬 많이들 아시겠죠, 정부 관계자분들이.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내용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얼마나 협상을 잘하실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그전에서도 이제 미국 제조업 부흥이 가장 우선순위다. 첨단 제조업 생산 능력 상실했다. 무역 불균형 해소한다.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고 황금시대, 원자재 경쟁력 강화,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이는 제조업 생산 기준으로 매력이 없는 미국을 매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고 결국 리쇼어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 원전 건설들의 수요는 증가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각국의 내수 부양책은 느린 소비재 반등을 지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로봇 원전 건설은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수출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내수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해야죠. 한국도 추경을 좀 세게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내수가 지금 가뜩이나 산불 나고 이제 트럼프 관세까지 때리면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큰일 나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문제만큼은 싸우지 말고, 예,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추경을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한국 25% 관세 부과 영향, 한국 수출은 한 10% 감소할 것 같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것 같다. 뭐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선반영은 좀 했다는 내용이고 금리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PER 8배, 이게 최바닥이거든요. PBR 0.8배가 2,350이니까 뭐 지금 지수대에서는 뭐 두려워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좀 긴 보고서인데 그 삼성증권의 이가영 의원이 그냥 핵심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업황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 유럽과 중동을 보래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후에 유럽 중동으로 이제 성공이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스킨케어가 강국입니다. 메이크업보다. 그죠? 그래서 서구권은 메이크업, 한국은 이제 기초. 근데 지금 전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도 보시면 확실히 스킨케어가 관심도가 높고 이 색조는 좀 떨어져 있죠. 구글 트렌드 조사했더니 스킨케어 관련 검색량이 어쨌든 상승하고 있고요. 또 K뷰티 매출의 86%가 스킨케어입니다. 여기 보면 스킨케어 미국 전자선거래 점유율이거든요. 한국 여기 보이시죠? 미국 그러니까 탑 5 브랜드 K뷰티 대 미국 탑 5. 한국이 다 이겨요. 이 탑 5를 보시면 그죠? 아마존에서도 K뷰티의 수출 확대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커져서 성장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후기 보면 한국 거 좋다,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후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레알, 에스티 로더 등도 한국 시장의 혁신과 트렌드 창출이 빠르다. 로레알이 아마 그 닥터진가요? 아마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막 인디 브랜드도 인수하고 막 그랬죠. 그 한국 브랜드는 신제품 리뉴얼 주기도 짧고 SNS 온라인 커뮤니티 대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강점이 많다. 또 실용주의다. 프리미엄 럭셔리는 어차피 프랑스가 잘하고 우리는 이제 선택을 잘한 거죠. 실용주의로. 그리고 미국 화장품 시장은 완전 파편화돼 있어요. 한 브랜드가 독점이 안 돼. 파편화는요. 여러 소수 업체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파편화라고 하는데 탑 10 브랜드 합산 점유율이 15% 미만이에요. 10개 합쳐봐요. 예. 얼마나 이게 분산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K뷰티는 기초 위주 사업 모델이고 그래서 성공을 좀 했고, 예. 히트 상품을 또 다양하게 갖고 있는 인디 브랜드가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아마존 공략도 되게 잘했고 그래서 기능이 실제로 구현된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후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틱톡 인기가 많았죠. 틱톡에서 막 바이럴 돼가지고 예, 이 판매가 증폭이 됐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보다 더 크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유럽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1등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11위니까 이제 오히려 보면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죠. 중동은 6, 7위 정도.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프랑스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프랑스는 진짜 화장품 강국인데. 근데 프랑스랑 우리랑은 급이 달라요. 우리는 프랑스처럼 명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용주의, 가성비. 프랑스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프랑스가 아니에요. 미국과 독일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K뷰티 경쟁 상대는 이쪽인데 여기는 미국, 독일, 일본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러시아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러시아 최대 화장품 온라인몰 골드 애플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이 한국 브랜드가 많다고 합니다. 또 미국 수출 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예, 우리나라 뭐 한국 선스크린, 예, 스네일 세럼, 요게 이제 달팽이 크림이죠. 그 다음에 센텔라 앰플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이 꾸준히 트렌드가 인기가 많다. 예, 화장품 이제 관세부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무역 적자 항목 비중이 낮아서 관세 리스크는 좀 적은 것 같다. 근데 이런 내용인데 근데 관세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죠. 이제 한국에 생산해서 들어가면 근데 이제 한국 ODM 중에 뭐 콜마나 코스맥스 일부 기업들이 미국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오히려 수혜를 좀 받겠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 콜마는 그러니까 그냥 선크림 하면 그냥 한국 콜마가 잘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ODM 중에 가장 선케어 잘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기를 끌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미국 공장도 이제 증설을 하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실리콘2는 이제 유럽 중동 시장 진출을 하면서 고성장할 걸로 좀 전망하고 있고 기존에 성공을 거둔 브랜드들에 대한 공급도 계속 늘리고 또 브랜드사들이 직접 이제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실리콘2랑 이제 관계를 예, 끊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올리브영도 실리콘2랑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예, 같이 해외에서 예,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서 실리콘2도 괜찮고 APR 어제 많이 급락했죠. 다들 놀라셨지만 사실 어제 뭐 안면마비 이거는 이미 1월 달에 있었던 이슈래요. 근데 그거 다 해결됐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렇게 빠질 일도 아닌데 아무튼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뭐 나왔던 악재가 또 나오면서 주가 많이 빠졌고 기관들이 다 팔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근데 APR은 화장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아마존에서 펌텍코리아는 뭐 역대 최고 수주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화장품 용기 쪽에선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9, 10월에는 증설도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학은 그 듀폰이라는 회사 아시죠? 듀퐁인가? 듀폰. 예, 아무튼 아라미드라는 특수 섬유가 있어요. 요 사업을 매각할 수도 있대요. 예. 그러면 이제 요게 한 20억 달러 정도 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가까이 되는 건데 세계 1위입니다. 아무튼 아라미드 특허도 굉장히 많고 근데 코오롱 인더가 이 아라미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3위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수혜를 받겠죠. 1위 업체가 저렇게 매각을 해버리면 그리고 대형 아라미드 기업 중에 2등이 텐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텐진이 1등으로 올라서겠죠. 그래서 코오롱 인더는 고부가 제품의 아라미드 펄프 생산 능력을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증설하면서 세계 3위 업체로 이제 등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미드가 이런 데 써요.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죠. 그 뭐죠? 클로드 3.7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코딩으로 그려져요. 일반 그림하고 다르죠. 방탄조끼, 소방복, 모터사이클 보호장비, 광섬유 케이블, 강화제, 타이어 보강제, 항공우주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죠. 주로 방탄조끼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예상을 상단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건데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 위쪽 있죠. 제일 높은 수치를 이번에 뛰어넘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상향률 현대산업개발, 하나오션, 삼성전자, 넥스틴, SK스퀘어, 휴젤,
클래시스, 유니드, 삼성전기,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 그 LS증권 WTS 이렇게 들어오시면 요건 뭐 계좌 없으셔도 보실 수는 있는데, 예, WTS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WTS 여기서도 그 저희 콘텐츠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WTS, 네, 여기 누르면 이렇게 WTS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끄시고 어디 있냐면은 이제 저희 여기 밑에 있어요. 저희 투원투게더 콘텐츠 보이시죠?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 네,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이거 누르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삼성전자 실적 나오죠. 아까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작성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실제 삼성 그 전자 실적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은 조금 둔화됐지만 올해 보세요. 예, 올라갔죠. 1주 전보다 이익 추정치거든요. 뚫어버렸죠 실제. 예, 예, 보이실 거예요. 이걸 올려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리고 분기별, 예, 이건 매출이고 분기별 이익은 이번 1분기가 바닥이에요. 요게 맞으면 삼성전자는 이게 맞으면 이제 주가 올라갈 리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요. 투자하기가 변수 많기 때문에 이런다고 올라가진 않지만 이익이 이번 1분기가 바닥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관세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이렇게 한 번씩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밸류업 상법 개정할 때 무엇이 달라지냐,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메리츠에서 경영진의, 그러니까 상법 개정 안 된 건 너무 아쉽지만 할 겁니다 아마. 예, 반드시 하셔야 되고 무조건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상법 개정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이번에 거부권 때문에 좀 아쉽지만, 예, 포기하면 안 되죠. 예, 해야 되고, 예,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이 상법 개정은 정말 한국이 밸류할 수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요, 경영진이 판단할 때 주주를 신경 써야 돼요. 주주 신경 안 쓰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이제 주주 뒤통수 못 칩니다. 그리고 주주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도 적극적으로 여기 관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관 투자 중에 어떤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배당이나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주를 위해서. 예. 그 다음에 기업 리스크 요인도 감시를 해야 되고, 소송은 물론 리스크이긴 하지만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이제 각종 소송하면 우리 경영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의의 판단을 내린 이사는 보호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어쨌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자꾸 소송 걸면 우리 경영 못한다 이렇게 뭐 물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명하게 경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기회에, 아니 오죽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예, 이런 걸 모르시겠어요? 기업들의 고충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를 리는 없어요. 알죠? 소송 많이 걸리니까 반대하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그거보다 소액주주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피해를 많이 받으셨으면, 예,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상법 개정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도 이 같은 의견이에요. 경영 투명성 있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경영하면 됩니다. 하면 되잖아요. 소송을 누가 걸겠어요? 주주 위해서 하는데. 예. 그럼 이럴까봐 아예 못하면 그냥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러면 LG와 이게 또 갑자기 흥분하면 안 되는데, LG와 주주분들 피해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잖아요. LG와 주주분들 피해 누가 보상하죠? 예. 그럼 영원히 이렇게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지, 예. 그렇게 묻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예. 기업들도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고 투명하게 하면 소송 없겠죠. 예. 그리고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의에 내가 판단을 했다, 어떤 이사분이, 그러면 또 재판에서 뭐 재판부가 그쪽도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무서워하면 기업 경영하면 안 되죠. 그잖아요. 예. 이 자체가 미국, 일본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 글로벌 스탠다드 지금 따라야 되는데 왜 이런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따르느냐 이거죠. 다 따라가면서 미국을 배워야 된다.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왜 안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법 개정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죠. 지주사 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꼭 좀 그랬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오늘 주가 오른 건요 관세 피해도 없지만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IR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많은 증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서가 쏟아져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뭔가 IR이 있었던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추정치가 올라간 거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갔죠. 추정치 상향. 네. 그리고 뭐 워낙 대단한 기업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건설 속도도 훨씬 빠르고 경쟁사보다. 4월 중에 이제 송도 5공장이 드디어 준공이 됩니다. 근데 바로 실적에 반영은 안 되고 원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용을 먼저 인식해요. 여기서 양산은 내년 한 2분기부터 매출은 1년 후에 매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요, 사실. 실적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5공장 가동을 하면 비용 들어가죠. 매출은 내년에. 어떻게 돼요? 비용만 잡히니까. 근데 그거를 악재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막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급락하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돌아오잖아요. 그런다고 공장 그럼 증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지 말자. 예. 그리고 관세 영향은 사실 없다. CMO는 어쨌든 이걸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에 그 신약 개발 회사가 부담해야죠. 예. 또 생물보안법 이슈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여전히 바이오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APR 어제 급락했지만 여기에는 뭐 어제 급락한 이유는 안 나와 있고 일단 이번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존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 일본 뭐 다 좋을 거라고 합니다. PER 15배까지 떨어져서 기회다. 그 전일 주가 급락의 이유는 이제 1월에 불거졌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홈뷰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제 그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글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안면 마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측은 이제 일단락되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급락은 좀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국콜마는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분기에 1공장이 이제 분기 매출이 올라왔고 2공장은 2분기에 신규 가동이에요. 근데 공장 가동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기에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적엔 좀 마이너스예요. 근데 결국엔 정상 가동이 되면 이제 플러스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내 좋고 미국도 흑자 전환 기대되고 중국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 ODM 존재 가치는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캐나다, 미국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북미 쪽에. 삼성전자 이제 DRAM 낸드 가격 상승 전망이 있었고, 예, 제발 좀 엔비디아 빨리 공급 좀 하시고 파운드리 사업도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이번 1분기 실적 기대보다 좋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D램과 낸드 공정 전환에 따라서 생산 능력 축소로 인해서 자연 감산 효과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수요 증가율이 공급보다 높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악은 지나간 거죠. 삼성중공업은 FLNG 아시죠? 이게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액화. 그래야 LNG가 되죠. 162도로 얼린다 그랬잖아요. 천연가스를.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죠. 1등 기업인데, 근데 본업인 조선에서도 이제 비싼 가격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올해 2분기부터 또 많이 잡혀요. 영업이익률 오를 거고, 협상 중인 모잠비크 LNG에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이 액화 기술이 이게 이름이 센스포래요.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얼려버리는, 액화시키는, 액체로 바꾸는. 이게 성공하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LNG 수요가 증가하면서 액화 장비 가격도 막 급등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기존보다 더 좋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가스 팽창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도 14%나 작고요.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금 삼성이 하는 요 센스포 있잖아요. 요게 성공을 하면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삼성은 이제 압도적인 해양 플랜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LNG 건조도 지금 늘어나고 LNG니까 결국 수요는 늘고 있고 1년에 한두 개씩은 아마 수주를 따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여전히 주도주고 삼성중공업 군함은 없지만 해양 플랜트랑 또 먹거리가 있고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센스포는 질소 냉매를 이용해서 천연가스를 얼리는 거, 액화시키는 거예요. 162도로. 제가 이거를 클로드 3.7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또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죠? 삼성중공업 센스포입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FLNG 생산 설비고 여기가 천연가스죠. 예, 여기가 천연가스를 넣어서요. 질소 냉매로 이걸 LNG로 바꿔줘서 이렇게 천연가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LNG로. 얘를 넣어서 얼린 다음에 LNG로 바꾸는 거죠. 영하 162도로. 뭐 얼린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물로 바꾸는 거죠. 액체로. 요게 센스포 기술이래요. 삼성이. 요런 모양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까지는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보고 시황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 현대사모가 이제 그 두척 수주를 했는데 계약 금액은 2,576억이고 계약 상대방은 이제 손안골 이란 이제 그 회사가 되겠고 여기가 앙골라예요. 앙골라. 원유 운반선 두척. 좀 약간 아프라막스급이라 그래서 수에즈막스급. 수에즈 운하 있죠. 통과하는 사이즈. 그러니까 아주 큰 그 선박은 아닙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유 운반선. 이거 챗GPT한테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거의 뭐 실물하고 똑같이. 그래서 15만 7천 톤급 선박이고요. 이 사이즈는 보통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고 소나골은 이제 다수의 원유 운반선 보유 중인데 최근 하나오션이 수주했고 한국조선해양도 어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요새 원유 운반선 원래 중국이 싹쓸이 하던 거예요. 한국에도 들어온다는 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움직임에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이 비중은 뭐 많지 않습니다. 0.12%밖에 안 되지만 일단 자기 주식 소각을 했고 LG전자 조주환 사장님이 2,500주 샀고요. 오늘 뭐 가전회사들 안 좋았죠. 삼성전기도 안 좋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폭락할 이유는 아닌데 관세 부과 때문에 그냥 각종 가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카드는 여기 1,000주 들어왔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여기 3,900만원, 유한양행도 한 2,300만원어치 매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E&A는 그 남궁 대표가 2,500만원. 그래서 아주 금액들은 큰 건 아닌데 대표나 이런 주요 임원진들이 기업들 좀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뭐 보셨다시피 급락했고요. 그지만 이제 생각보단 덜 빠졌어요. 그죠? 여러분도 뭐 보셨겠지만 선방했죠. 지금 코스피가 양봉으로 장대 양봉 나와버렸어요. 오히려 아침에 급락하고 많이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사실 코스닥만 보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 0.2니까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막 마이너스 3%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확실히 한국이 올해는 미국보다는 좀 강하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치만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너무 많았고요. 1조 3천억을 때려버렸습니다. 기관이 좀 방어해줬고 개인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버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고 섹터로는요 오늘 인터넷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가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조선주는 뭐 여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강세 보였고 미디어 뭐 내수 쪽은 큰 영향이 없죠. 그리고 일부 사료업체 좀 올랐고요. 바이오도 오늘 삼성바이오가 좀 급등하면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또 LNG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미국 LNG 많이 수입하겠다. LNG 운반선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뭐 미국한테는 또 조선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도 오늘 좀 일부 올랐습니다. 주가들이. 메타버스도 올랐고, 그러니까 약간 뭐 오늘 뭐 로봇주도 사실 미국에 이제 공장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그럼 로봇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번에 SK에 편입된 그 유일 로보틱스가 또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게 시장 전체가 뭐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엔터주도 오늘 뭐 SM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좋게 끝났고 면세점은 뭐 큰 뭐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빠졌고 아이폰 관련주가 충격을 왜 받았냐면 삼성 전기도 있고 LG 노텍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애플 인도랑 중국, 베트남 다 관세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애플 아이폰 다 미국 가죠. 충격이 있는 거죠.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애플 관련주도 이제 애플 아이폰이 결국 나오니까 인내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무섭다고 뭐 같이 동반 이렇게 팔 상황은 아니고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두들겨 맞은 기업들이 더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도 엄청난 피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5.8% 급락해 버렸고요. 여러모로 좀 힘든 구간이었고 오늘 반도체, 정유, 온디바이스 AI, 뭐 IT, 2차 전지, 전기차, 자동차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미리 매를 맞아서 그런지 낙폭은 크진 않았어요. MLCC는 아까 삼성전기가 좀 안 좋았고 폴더블폰도 오늘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반도체, 스마트폰 관련주, 카지노 업체들, 토비스, 강원랜드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로 IT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업종이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기업별로 보시면 뭐 삼성바이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은 관세 영향 크지 않은 기업들은 오히려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제일 많이 빠졌고 한국타이어가 마이너스 2%, 제일제당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제일제당은 미국 사업도 인수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지 않냐 이런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실리콘투가 좀 관세 부과하면 좀 악재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이게 서진도 요즘에 이제 보고서 내용도 괜찮았는데 베트남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냥 두들겨 맞아버리니까. 베트남 관세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진도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거 베트남이 막 때려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서진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진은 이걸 조립해서 넘겨줘요. 직접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걸 판매하는 회사가 다 이제 대부분 비용을 떠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진이 피해받을 건 아닌데 근데 일단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베트남에 있네.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폭락한 건 맞지만 여기서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뭐 이 어떻게 보면 관세 피해 때문에 주가들이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결국엔 또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완화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PSK가 좀 빠졌고요. 코스피는 바이오, 방산, 인터넷, 하나비전,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반면 이제 코스닥은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고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그 인그루드 화장품도 그런 쪽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 없는 엔터도 좋았고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서진 시스템이 좀 많이 빠졌고요. 실리콘토 그러니까 관세 피해를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업들은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해드렸고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저도 오늘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은 했어요. 사실 좀 잘 버텨준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거든요. 예, 지수 하락폭으로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그러셨을 거예요. 큰일 났다. 2,400 깰 것 같다. 막 이런 공포를 아마 느끼셨을 텐데 종가는 거의 뭐 이 정도면 진짜 완전히 선방한 거죠. 예, 생각보다 덜 빠지면서 왜냐하면 이 관세가 제일 높고 앞으로 협상 통해서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흐름은 뭐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견조한 상태로 마감됐다. 다만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또 시간을 두고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겠고 또 우리 한국은 내일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오전 몇 시죠? 10시인가요? 11시에 예, 그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빨리 불확실성이 좀 완화돼서 우리나라 증시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예,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